2014년 5월 20일 태국 육군 총사령관이었던 프라윕 차노차의 은밀한 계획이 시행에 옮겨졌습니다. 제60차 태국 내각에 대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후 군과 경찰로 구성된 국가평화유지위원회가 정부를 운영하며 입헌 군주제 형태의 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국가평화유지위원회 위원장은 쿠데타의 주도자인 프라윕 짜노차가 맡았고 2019년 태국 총선거에서 선거 조작이라 외치는 반발 세력을 모두 제압하고 재집권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 장기 집권했듯이 태국에서는 프라윕 짜노차의 장기 집권이 시작된 것이죠. 쿠데타로 만들어진 태국의 정치 및 경제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태국 국왕 명성도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데요. 최근 마하바지랄 롱콜은 태국 국왕은 자신의 후궁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풀어 누이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위로 올라가 지팡이로 구타하는가 하면 관광객 급감으로 수많은 태국인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후궁과 독일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왕실에 대한 태국인들의 분노는 하늘을 뚫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어제죠. 2021년 2월 1일 태국의 바로 옆나라 미얀마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사라졌다는 속보가 뜬 지 1시간 만에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공식 확인하고 민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이 권력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TV는 선거 부정에 대응해 구금 조치를 실행했다. 미얀마군은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 권력이 민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이양됐다 선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쿠데타는 10년 전 군사 통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미얀마의 큰 타격이다. 미국과 인권단체들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적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1월 아웅산 수치가 선거에서 압승을 한 것을 두고 미얀마 군부는 부정선거라고 말하며 선거 과정에異議를 제기하고 있다 보도했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은 모든 당사자가 대화로 풀어야 한다.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 보도했습니다. 미얀마군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균형과 공정성을 갖춘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를 수행할 것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을 치른 후 권력이 이전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5,500만 명에 달하는 미얀마인들과 미얀마에 거주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양곤에 거주하는 한국 기업 주재원 A씨는 당시 오전 내내 먹통이었던 인터넷이 오후 들어 겨우 다시 되기 시작했다. 아직 이동 통제 조치 등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 교민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 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언론 통제까지 진행되었고 한국 대사관조차 연락이 끊겼습니다. 쿠데타 직후 미얀마 국영방송의 송출이 중단됐고 해외로 미얀마 소식을 알렸던 버마의 소리 방송국도 오전 6시 58분쯤 포위됐습니다. 오로지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방송 채널만이 쿠데타 관련 군부의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감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웅산 수치의 아버지는 미얀마 독립의 영웅 아웅산 장군입니다. 하지만 아웅산 수치가 2살 때 아웅산 장군은 암살당했고 그녀는 어머니를 따라 인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뒤 영국 옥스포드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후 영국의 학자 마이클 에어리스와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아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순탄한 그녀의 삶과는 다르게 미얀마는 1962년 내윈 육군 총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켜 초장기간 군부 독재를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빠르게 경제 발전을 이룬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5천만 명이 넘는 미얀마인들은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1987년 6월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웅산 수치 고문은 희망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1979년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때문에 초장기간 군부 독재 속에 살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한국에서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87년 6월 10일 전국에서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고 여고생들은 민주항쟁 참여자에게 마실 물과 도시락을 자발적으로 가져다 주는 등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무려 8만 명이 넘는 경찰이 동원되었음에도 전 국민이 참여한 민중항쟁에 결국 전두환은 항복을 외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은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뿐만 아니라 5천만 미얀마인들의 가슴을 울렸고
그리고 한국을 모티브 삼아 과감한 반독재 운동을 벌였습니다. 아웅산 수치도 결국 해냈죠. 1990년 민주적인 방식으로 총선을 치르게 됐고 그녀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군부는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아웅산 수치의 내란죄 혐의를 씌워 그녀를 무려 15년간 가택연금시켰습니다. 1989년 7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아웅산 수치가 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둔 것이죠. 그런데 가택연금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아웅산 수치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가택연금 중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들이 대신상을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웅산 수치 고문이 완벽한 명성을 쌓아온 것은 아닙니다. 이후 로힝야족 탄압 문제로 무려 15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족이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고 6천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아웅산 수치 노벨 평화상 박탈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노벨위원회 측은 노벨위원회 임무는 상을 받은 후 수상자의 일을 감독하는 게 아니다. 수상자 스스로 명성을 지켜야 한다. 라며 상을 박탈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2월 1일 아웅산 수치는 32년 전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반복됐습니다. 또다시 가택연금이 되어 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미얀마와 마찬가지로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태국의 프라윕 정권은 이번 미얀마 사태에 대해 미얀마 국내 문제라고 딱 잘라 말하며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폴리티코는 미국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처벌될 것이라 경고했다 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얀마 군대가 미얀마 민간 지도자들에 대한 명백한 쿠데타를 계속할 경우 미국이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미얀마 사태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전개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바이든 외교정책 비전의 중요한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젠 프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통해 미국은 최근 미얀마 선거 결과를 바꾸거나 미얀마의 민주적 전환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이 조치들이 뒤바뀌지 않을 경우 미국은 책임 있는 사람들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물리적 공격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GDP의 무려 3분의 1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여성 코트, 니트, 스웨터, 정장 등과 천연가스를 태국, 중국, 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 수출이 완전히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얀마 경제가 한순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미얀마 군부 정권이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음에도 현재 미얀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미얀마인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웅산 수치의 초상화를 들고 있는 수백 명의 버마 시위대가 도쿄에 모였다. 이들은 아웅산 수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도했고 뿐만 아니라 태국 등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는 쿠데타 당일 군부가 국가를 독재 정권으로 돌리려 한다. 오늘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지 말고 군부 쿠데타에 대항해 진심으로 항의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촉구한다 외쳤습니다. 한국의 6월 민주항쟁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미얀마의 군부 독재 탈피와 함께 민주주의 재건을 성공시킨 아웅산 수치가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일본에서 가장 오랫동안 총리직을 유지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베 신조입니다. 아베 총리는 전후 최장 총리, 통산 최장 재임 기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일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연속 재임 최장 기록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아베는 일본 최장기 총리 기록을 모두 거머쥐었습니다. 2012년 12월 26일에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2799일 동안 연속 총리로 재임했습니다. 아베 총리 이전의 연속 재임 최장 기록은 사또 에이사쿠로 2798일이었습니다. 1차 아베 내각은 2006년 9월 26일부터 2007년 9월 26일까지 총 366일이었습니다. 1차와 2차를 합치면 무려 3165일 동안 총리로 있었습니다. 신기록을 세웠지만 현재의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무려 8년 가까이 이어진 정권이지만 성과는 아무것도 없죠.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권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를 대표하는 용어는 아베노믹스입니다.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경제정책이죠. 한때 경제지표의 일부를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취업률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청년층에게 높은 지지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연율 기준 27.8% 감소해 전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방역에서도 완벽히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 4월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신규 환자가 두 자릿수까지 감소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일본 방역의 힘을 보여줬다며 자화자찬했죠. 하지만 긴급사태 해제 이후 경제 살리기와 더불어 여행을 장려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연일 1000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나왔고 최근 한 달 사이에 3만 5천 명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자랑하는 외교에서도 실패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북측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사적 국빈 방문을 성사시키려고 했으나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개헌뿐입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바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반감이 상당합니다. 연속 재임 최장 기록은 세웠지만 아베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유권자의 민심이 사실상 완전히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50% 이상이 연내에 사퇴해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교토통신이 조사한 결과에서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36%로 집계되었습니다. 재집권 이후 최악입니다. 자민당에서도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에서 방위상을 지낸 한 중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해서 국민들이 완전히 질리고 있다. 총리 관저가 무엇을 해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 7년 넘게 이어진 장기 집권에 유권자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패기조차 없다. 대놓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아베 총리의 건강 상태입니다. 총리는 지난 17일 게이오 병원에서 7시간 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병원을 방문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퇴 시기가 사실상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론들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차기 총리를 누가 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던졌습니다. 아베 총리의 숙적으로 평가받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아베 총리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베 총리가 언제 사퇴하느냐가 일본 현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닥터시사TV가 빠르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